팔미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다마스쿠스 시내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은 되었겠지만 시리아는 1만 년 동안에 33개의 문명을 꽃피운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2개의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하라스타 터미널이고 그 외 지역은 바람케 터미널을 이용하죠. 팔미라로 가는 하라스타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팔미라는 다마스쿠스에서 약 230km 떨어져 있는데 버스로 약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푸른 가로수가 있는 다마스쿠스를 벗어나면 모래와 자갈의 황량한 시리아 사막이 이어집니다. 사막의 도시 팔미라는 시리아 여행의 백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전에 와서 묵었던 숙소에 짐을 풀고 시리아 전통 음식을 한다는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텐트 안에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레스토랑입니다. 팔미라는 사막의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중동 지역에서 아름답고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이지요. 유네스코가 198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사막지대에 흔하지 않은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추야자가 많이 생산되어 도시 이름을 팜트리의 도시라는 뜻의 팔미라로 바꿨다고 합니다. 팔미라는 기원전 2000년경 형성돼서 고대 그리스군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옷가지와 가방 등 간단한 물건도 놓여 있네요. 독일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서기 130년 이곳을 방문해서 자유도시 선언하고 자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중해와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동의 대표적인 캐러반의 거점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피리 같은 악기는 미즈위즈라는 중동 지역의 전통 악기로 5개 정도의 구멍을 가진 2개의 대나무를 나란히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리드를 삽입해서 연주하며 순한 호흡과 같은 고도의 연주 기법이 필요한 악기로 벨리 댄스 음악으로 많이 연주합니다. 서기 3세기 팔미라를 지배한 제노비아 여왕은 암살당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을 섭정 통치하며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웠지요. 제노비아가 페르시아로 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로마군에 잡혀 항복합니다.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그 후 재건되어 4세기 중엽까지 실크로드 무역로의 중심이 되어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무역로의 변화에 의해 쇠퇴하고 1089년의 대지진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어 물에 파묻힙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미라 유적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 시기의 것입니다. 193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되었지만 시리아의 경제 수준으로는 복원이 미미한 상태이죠. 고대 도시 팔미라의 예술과 건축은 시리아인의 전통적 기술에다 그리스 로마 양식이 혼합돼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현식의 1, 2세기 여러 신전과 대형 원형극장, 거대한 750여 개의 돌기둥, 광활한 무덤 등이 몰려있는 문화재의 보고로 당시 팔미라인들의 정교한 기술과 생활 방식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어 노래에 이어서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흰옷을 입은 남자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줍어있은지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양 뻘쭘하게 앉아만 있네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숙박을 하게 된 알파리스 호텔 사장인 모하메드 씨입니다. 비디오 촬영만 아니라면 이럴 때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베두인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손님에게 친절하며 관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밤은 매우 컴컴하기 때문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유럽 현악기의 원조로 여겨지는 우드나 바이올린과 같은 라바바를 연주하며 시를 읊고 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전쟁과 사랑에 관한 것이 많은데 이들 노래는 코란의 문율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양고기를 큰 쟁반에 들고 나오고 있네요.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많이 먹는데 일반인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식당을 찾은 각국의 손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춤도 춥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이어서인지 손님의 국적도 프랑스 사람과 타이완 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차창 밖으로 팔미라의 야경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조명을 비추니 로마 돌기둥 건축물들이 더욱 환상적으로 보이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을 위해 잠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2세기에 septimius severus 황제의 통치 기간에 세운 아치형 석조문입니다. 이 건축물은 파르티안을 상대로 로마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아치로 지었다고 합니다. 팔미라의 일출이 멋지다고 하여 이른 아침 숙소를 나섰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가족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30분 정도 사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비디오 촬영이 어려울 만큼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막의 주인은 베두인과 낙타인 듯 합니다. 베두인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낙타를 길들이고 낙타를 타는 안장을 발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베두인들에게 젖과 고기, 가죽, 털 등을 주는 등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베두인은 삶의 많은 부분을 낙타에 의존하고 몇 마리의 낙타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부의 척도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베두인의 신분은 사육하는 동물의 종에 따라 계급이 구분됩니다. 낙타를 사육하며 무역을 하는 아랍 유목민 종족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는 소나 양, 사냥을 방목하는 부족입니다. 최하위 계급은 유목을 하지 않고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베두인 텐트는 양과 염소의 털로 짠 검은 천막에 양탄자를 깔고 겉으로 보면 무척 허술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텐트의 천은 열의 발산을 돕기 위해 느슨하게 짜며 우기에는 털실이 물에 부풀어 올라 구멍을 막아 비가 새지 못하게 합니다. 모래 폭풍급 바람이 불면 훨씬 비싼 서양 천막들은 무섭게 날아갔지만
베두인 텐트들은 끄떡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사막에서 살아온 베두인들의 산전수전 다 겪은 기술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베두인들이 사는 텐트는 보통 남자, 가족, 부엌 등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칸은 손님이 오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응접실 겸 남자들의 방입니다. 방이래봤자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옆 칸과의 사이에 천으로 칸막이를 쳤을 뿐이지요. 바닥엔 카펫을 깔고 보료가 길게 놓여 있고 사이사이에 팔을 걸치는 베개가 포개져 있습니다. 응접실 역할은 하람이라 불리는 여자들의 방으로 문도 없는 칸막이 뿐이지만 곡식을 저장하는 부엌 공간이기도 합니다. 손님이나 외간 남자들이 하람을 들여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죠. For 6 degrees tonight. Yeah. 텐트 안의 거실에는 초등학생이 만든 듯한 수준의 수예품 장식물들이 걸려 있네요. Yeah, no like it. 모래와 자갈뿐인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듯 푸른 산에 드문드문 나무와 꽃을 수놓았습니다. 사막이어서 요리를 할 만한 재료도 빈약하죠. 도마도 없이 오이와 토마토를 칼로 간단히 잘라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상차림이기 때문에 수박도 준비한 것이지 현지 주민들은 채소를 맛보기 힘들 듯 합니다. 베두인은 중동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아랍인들로 사막의 거주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랍인과 동일한 민족으로 보지만 아랍인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수단의 흑인계 아랍인도 있고 시리아의 백인계 아랍인도 있습니다. 유목민족으로서 성격이 맹렬하고 싸움에선 무자비했기 때문에 초기 이슬람 세력의 전파에 중추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지만 중개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도시나 마을로 가서 정착하여 농사짓고 장사를 해서 정주민족들과 어울려 살기도 했지요. 베두인들은 추적의 달인으로 사막의 모래에 나 있는 발자국만 보고도 남자가 걸어갔는지 여자가 걸어갔는지 임산부가 걸어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 주인은 부인이 3명이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첫째 부인이 낙타를 돌보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도 낙타는 멀리 사막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 합니다. Direct, Ya he probado, ¿eh? He probado un poquito. but very strong. 베두인 텐트에서 스페인에서 온 부부와 함께 현지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음식의 종류도 소박하지요. 오이, 토마토와 양고기, 바둑에 구운 얇은 빵과 낙차젓을 발효시킨 듯한 시큼한 요구르트 정도가 전부입니다. 음식보다도 낡았지만 직접 손으로 짠 듯한
카페트가 더 눈길을 끄네요. Como las pizzas.